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해당경제연구소 예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표정 봐, 좀 안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자꾸 그렇게 모함하지 마세요. 지금 2%도 눈을 못 마주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합시다. 시간 별로 없습니다. 네, 자 네. 처음 얘기는 중국 이야기. 네, 예, 중국 이야기. 예. 달라질 중국, 달라진 중국 얘기 할 겁니다. 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네, 제가 그래프 가져왔는데 요거 사실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게 우리의 연봉이라든지 뭐 계좌 잔액이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 그래프는 전 세계 해수면 평균 높이 상승폭입니다. 보시면 1993년보다 지금이 예, 약 9cm 더 높다는 얘기예요. 얼음이 녹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어서 예. 지구온난화로 이 기간 동안 9cm가 더 높아졌다. 평균 해수면 9cm.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해수면이 뭐 한 반뼘 정도 높아진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의 뭐 대부분의 모든 도시 대도시들이 해변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홍콩도 있고 뭐 샌프란시스코 뭐 또 뭐 있죠? 어디 있죠? 뭐 말씀 부산도 있고 뭐 많습니다. 인천도 있고 예. 네. 그래서 그 반뼘 정도 높아진 해수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클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80년 동안 홍수나 뭐 호우 같은 그런 기상 이변이나 그에 따른 뭐 해안 지역에 그런 게 발생했을 때 해안 지역에 올 피해는 평소 다른 곳보다 더 크다. 2배 정도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로 인한 GDP 피해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전 세계 GDP의 한 20%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해수면이 올라가서 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전 세계 GDP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생산하는 도시들이 지금 해안에서 조금만 비가 와도 조금만 뭐 해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요 그래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림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에 있었던 그래프인데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큰 동그라미는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이에요. 원래 상습 침수 지역. 네, 작은 동그라미는 좀 덜 침수되는 지역이겠죠. 예. 네. 근데 의외로 침수 피해가 굉장히 자주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야, 근데 중국의 저쪽 그 우리나라의 서해안 쪽에 있는 중국 해변 도시들은 네. 동그라미 크네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색깔이 다 다르죠. 이 색깔은 각각의 도시들이 평균 해수면보다 얼마나 높은 지역인 거냐를 보여주는데 진한 빨간색이 진해져서 더 어두워질수록 그 도시가 해수면보다 5m 이상 더 높은 지역이라는 의미고 예. 노랗거나 파랗거나 뭐 이런 곳은 낮은 지역이고. 낮은 지역이다. 아, 낮은 지역이 더 위험하겠네. 그렇죠. 예. 이 보셨으면 요걸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기사예요.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가 이게 중국에 특히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런 기사를 보도했어요. 저 사진이 무시무시하군요. 네, 제목도 중국은 해수면 상승에 심각하게 취약하다 이런 제목인데 전 세계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지면 다 비슷비슷하게 높아지겠지, 같이 높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죠. 지역마다 상승폭이 조금씩 다르죠. 음. 지형이 다르니까. 근데 실제로 중국이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해수면이 높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근데 전 세계가 봤을 때 10년 동안 3.5cm가 높아졌는데 중국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4cm가 높아졌대요. 같은 기간 동안. 0.5가 정도 더 높다. 네.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1년 동안 중국 해수면이 1cm가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높아진 건 땅이 낮아졌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바다는 똑같이 올라갔을 테니까 바다 물이 늘어나도 똑같이 올라가지 중국에 있는 바다만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얼음이 녹아서 정말 물이 많이 생긴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이유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좀 기다려봐라. 네.
일단은 중국은 이제 바다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땅이 낮아지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도시를 제가 해변에 방금 말씀드렸는데. 네, 도시를 만들면서 지하수를 퍼가지고 생활용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풀면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물이 차있던 공간이 비어지면서 땅이 꺼지는 조금씩 거예요. 내려간다. 네. 도시를 개발하면 오히려 땅이 내려가는구나. 아. 그래서 선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매년 7cm 정도 가라앉고 있대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물을 많이 뽑아 먹어서 네. 도시는 그리고- 가라앉고 바닷물 올라가고 하니까 점점 더 차이가 네덜란드처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지대가 낮으면 만약에 홍수가 발생했다. 그럼 피해가 더 크겠죠. 그렇겠죠. 네. 음.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온난화로 바다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태풍의 강도, 빈도가 더 강해진대요. 따뜻해지면. 네. 그래서 기압과 바람의 차이가 이 더 높은 파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진에 나온 그런 파도 같은. 예. 그래서 그게 해안가 도시를 만약에 덮친다면 음. 피해가 크겠죠.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덩샤오핑 때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해안가의 도시를 막 개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인구들이 그쪽으로 막 몰리기 시작했거든요. 야, 어떡하냐 이제. 해안 도시에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 지금보다 도시가 더 많이 생기겠어? 지금이 뭐 피크겠지.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되지 않겠냐 하는 희망적인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중국에서 뭐 새로운 도시가 생기든지 예. 아니면 뭐 산업 단지가 생기든지 하면 어디에서 생기겠어요? 해안가에 생기겠죠. 분명 해안가에서 생기겠죠. 그럼 또 내려갈 거다. 그래서 조만간 뭐 템즈강 장벽 같은 그런 거 하나 해안가에 만들어야 될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템즈강 장벽 하면 요거 사진 보실게요. 요거거든요. 이게 템즈 베리어라고도 하는데 홍수 조절용 장벽으로 이렇게 세워놨죠. 템즈- 템즈강 저렇게 아예 넘치지 옆에. 않게 네. 막아놨어요. 네. 저기는 어디면 템즈강이면 영국. 런던 아닙니까? 네, 영국 템즈강이고요. 근데 런던은 강변을 저렇게 방치해놔요? 우리 같으면 저 초고층 아파트 지으면 저게 평당 얼만데 양쪽이 없는데 양쪽에 단독주택만 하나씩 있는데요, 저기 옆에. 야, 이야. 좋네. 네, 그럼- 영국의 아니, 근데 김포 같은 곳입니까? 단독주택들은 저 장벽 때문에 앞에 뭐 강변이 보이질 않겠네. 갑자기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예. 아이 참 답답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안 대표님은 어. 이거 쌤통이다 이런데 그런 생각 들죠. 아닙니다. 강변에 있는 단독주택들 야 강 못 보게 하니까 아주 좋다. 내 속이 시원하다야. 아닙니다. 역시 영국은 훌륭한 나라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보면 요 지도도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이제 2050년이 됐을 때 정말 지금처럼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진한 부분이 바다에 잠기는 거예요. 저기 어디라고요? 여긴 상하이, 상해. 광저우, 텐진인데 예.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큰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하이 근처에 해수면이에요. 예. 네. 여기 상하이 있죠? 예. 상하이 있고 여기 후저우, 뭐 수저우 뭐 이쪽에 막 있어요. 예. 예,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막 항저우 있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항저우 여기에는 산업단지 있고 알리바바 본사 있어요. 예. 여기 상하이는 어떤지 아시죠? 말 안 해도 굳이 아시고 수저우도 이렇게 GDP의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곳이 지금부터 2m가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저 파란 게 지금 네. 물이 들어온 겁니까? 진해진 게 잠기는 거예요. 아. 물이 들어와서 와, 그냥 저도에 다 물바다네. 2m가 상승했을 때. 저게 평소에 그냥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땅도 아슬아슬하게 있는 것 같지만 비 오면 저기서 늘어나고 막 파도 치고 그러면 또 늘어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게 2m예요. 그다음 4m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저건 사람 못 사는 데네, 저거는. 아까 지난해 1년에 1cm 해수면 올랐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로 따져서 계산을 하면 거의 400년 후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400년 후에 상해 선전 이런 건 없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구나. 네. 그럼 만약에 정말 9m까지 한번 상승했을 때 어떻게 되나 보자. 1000년 후에 이렇게 됩니다. 어머나. 여기 그렇게 날씬해졌어 중국이. 여기 다 해변가는 다. 근데 우리나라 해안가는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높은가 봐.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 잡으셨습니다.
좀 달동네 잡았구나. 9m가 올라가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 있나 보다. 야, 전 세계 저런 땅이 별로 없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좋았어요? 우리 단군께서는 네. 지하자원이고 뭐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안전에 대비하는 물난리 거. 고지대 안전 대비에 최우선을 두셨네. 세이프 코리아. 그래서 아까 고지도 보시면 중국 서부 해안에 이제 도시들은 다 날아간다. 예. 이렇게 야. 보시면 되는 거죠. 일본도 많이 잠기네요. 저쪽이 특히 그런가 보네. 야, 우리는 인천 요 동네만 살짝 잠기고 진짜 그대로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이 이코노미스트가 워낙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기사를 쓰는 곳이라서 예. 이 기사에서도 약간 조금 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은 원래 뭐 장벽 쌓는 거 좋아하잖아. 뭐 만리장성도 있고 뭐 해안에 또 싸우면 되겠네. 뭐 주특기 나오겠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뉘앙스가 녹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이 기사에서는 중국이 향후 100년 사이에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해안 도시의 홍수 문제일 거다. 그게 저건 이 대응을 기사의 어떻게 결론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없는 건데요? 째깍째깍 저렇게 네. 되는 걸 중국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을 조금 이렇게 들어 올리나? 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그 섬 뭐죠? 섬이 점점 가라앉고 있는 섬이 있다면서요. 이게 해수면 한두 때문에. 군데 아니죠. 예. 요즘. 그 거기가 그 아시아 뭐 쪽에 특히 많죠. 문제가 많은데 인도네시아 어디는 수도를 옮긴다면서요? 그렇죠. 더 심해지면 온 나라가 난리겠네요. 야. 네. 그래서 중국 해수면 이야기 요거 해드렸고요. 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영국 매체가 주기적으로 영국 매체는 중국을 놀리고 있어요. 제가 보면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코노미스트가 특히 좀 그렇죠. 특히 미국 매체들은 그래도 네. 노골적이지 않은데 네. 진짜 영국 매체들의 그 중국에 대한 악감정 담긴 기사는 와 진짜 예. 네.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영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국. 네, 예. 영국. 예, 요 기사인데 이거는 이제 BBC 기사예요. 영국 인플레는 얼마고 왜 그렇게 높은가? 우리가 그 다 같이 어려웠을 때가 좀 엊그제 같은데 좀 계속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영국은 전혀 아닌 그런 상황이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기사가 나와서 다른 나라 인플레를 좀 비교해 봤거든요. 요거는 유로존. 여기 보시면 제가 형광펜 표시해놨는데 5월 그 인플레가 6.1%예요. 근데 4월이 7%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졌어요. 저기 짙은 빨간색이 네, 영국입니까? 짙은 빨강색이 유로존. 유로존. 네, 예. 유로존 평균에서 짙은 빨간색이 네, 인플레인데. 전체 평균 물가 전체 물가고 네, 그리고 노란색은 식료품 물가고 네, 맞아요. 여기 분홍색은 조금 에너지 물가고 연하게 작게 나와 있죠. 파란색은 서비스 물가고. 네, 어, 네, 지난 유로존. 것만 예. 보셔도 됩니다. 음. 좀 낮아졌어요. 예. 그리고 이건 미국이에요. 미국은 뭐 많이 미국도 들어서 뭐 아시겠지만 4%대까지 나. 네, 4.9에서 4%로 떨어졌죠. 그런데 영국은 정말 요거 기사 지금 보시면 제가 형광펜 해놨는데 영국은 이 제목은 올해 모든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여기 부제목 중에 키 포인트 보시면 올해 영국보다 인플레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뿐이다. 야. 아르헨티나가 5월이 109%였거든요. 예. 튀르키예가 지금 한 40% 넘죠? 네. 네. 근데 영국이 얼마나 높은데? 저 두 나라는 얼마나 높냐? 요겁니다. 아니, 좀 줄여주세요. 8.7%. 8.7% 4월 기준인데요. 근데 이것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쑥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3월에가 한 10%였는데 근데 이게 주변에 뭐 주요국 뭐 독일, 프랑스도 한 6%대고 아까 말씀드린 유로존 평균이 6.1%대고 이탈리아가 그나마 좀 높아요. 뭐 7%. 근데 아까 보여드린 그 기사는 왜 그렇게 빨리 오르는가인데 이 기사에서는 에너지 요금하고 식량 물가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영국은 에너지 요금 때문에 그렇다고? 북해 유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산유국이잖아요. 네, 근데 북해 유전도 있고 그리고 풍력 발전 많이 해서 전력의 한 25%는 풍력에서 오거든요. 근데 일단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요. 수입 의존도가. 자급자족이 5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수입이에요. 예. 그리고 50%? 수입 예. 네, 요거를 요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 수입된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이 가정용 난방에서 소비가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영국 전체 전력의 절반이 가스에서 나오고 가정에서 난방을 할 때 한 87%가 가스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영국 정부가 뭐 한 2040년까지 뭐 가스보일러 퇴출하겠다 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비용 교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이걸 보시면 수입한다 그랬잖아요. 자, 50%는 사오는 건데 노르웨이에서 그렇게 많이 사옵니다. 다행히도 러시아 수입 비중은 한 뭐 6, 7% 정도로 낮은 편인데 이게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줄면 다른 나라들 여기서 수입했던 다른 나라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유럽 가스값이 많이 올랐는데 네. 가스값 올라가는 거 뭐 다 마찬가지지 영국만 유독 왜 저렇게 오르느냐. 민감하게 오르냐. 그게 궁금함인데요. 영국에서 노르웨이에서 들여오는 비중이 가장 컸는데 여기는 그러면 생산을 하면 되지 않느냐.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았던 모양이네. 네, 비중이 높아. 절반 이상을 하니까 그러면 가스전에서 더 치추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북해 가스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쓰다가는 5년 안에 고갈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쉽사리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환경 파괴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벽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계속 퍼다 쓰는 것보다 저렇게 수입을 해오면 노르웨이는 가스 파이프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LNG로 오면 비용이 비싸긴 하는데 파이프로 오면은 액화가 안 된 상태여서 네.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그나마 그렇죠. 가스 상태로 그대로 오니까. 네, 그래서 이걸 전역으로 파이프로 다시 이동할 수 있고 이걸 다시 수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식량 가격을 보여드리면 식량 가격은 이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4월 식량 물가 상승률인데 1년 야, 전에 비해서 슈가 봐라, 슈가. 이만큼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설탕, 올리브오일은 요즘 네. 작황이 안 좋다고 들었고. 사실 6월로 봤을 때는 식품 물가 상승률이 한 16.5%? 그러니까 5월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 식품도요. 식량도 전체 소비 식량의 한 46%, 절반 가까이는 또 수입을 해요. 근데 대부분 EU 안에서 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가져오거나. 근데 이제 영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농업이긴 한데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저렇게 골고루 다 올라. 올리브 농사만 안 될 수는 있지. 올리브 농사는 스페인이 잘 안 됐다고 그때 한번 배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국에서 농업을 할 때 생산자들이 뭐 여름이나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수확을 할 때 그 수확하는 인력에 꼭 필요한 인력의 25%만 보유하고 지금 있대요. 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줄었어? 브렉시트 왜냐면 때문이지. 이민자가 줄어서 그것도 그렇죠. 있는데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 그 인력들이 왔었대요. 그동안 네. 그런데? 영국은. 근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났으니까 못 잘못 오죠. 오니까. 그리고 이제 영국이 이민 이런 거에 예민하니까 안 받으니까. 비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뭐 벽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민자를 아니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이민자를 닫으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길지를 몰랐을까. 너무 당연한 공식이잖아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은 인력을 공급해서 그러면 싼 인건비와 싼 물가를 보장해 줬는데 예. 이민자가 오르니까 사회가 혼란해. 그래서 이민자를 닫았어요. 예. 그럼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거지. 네. 그래서 물가 오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뭐 그래서 영국이 뭐 후회한다고 합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물가 좀 오른다야. 그래도 이민자 없으니까 도시 깨끗하고 좋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네. 정리 잘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에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영국이 그 이민자도 계속 받았어야지. 쌤통 이거 고소하다. 아닙니다. 너희들은 다음 생에 이민자로 태어나라 이것들아. 어머. 라는 공감하시는 말씀이죠? 거죠. 내 말이 그 왜 이렇게 자꾸 말이라니까 뭐 닫냐? 공감하시는 왜 거죠. 자꾸 닫냐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저도 궁금합니다. 그냥 시간은 없지만 안 대표님은 예. 영국에 사는 분들 중에는 이민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들도 있고 있겠죠. 또 돈 벌러 이민 간 분들도 있겠고 있는데 왜 이민자에만 항상 뭐 정서를 대입을 해요? 우리가 이민을 많이 가니까 역시 가고 싶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이민은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아니 우리는 그래도 이민 받는 것보다 이민은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가 봤을 때는 영국에 이민 가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 빨리 보실게요. 예.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네. 다른 언론 가디언이 지적하든 가디언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라고 지적하는데 여기에도 뭐 절반 가까이 식품 수입에 의존하는 거에 따른 영향이 있고 또 고용 문제가 있다. 지금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 일손도 부족하고 네, 안 그래서 그래도 평소에 수입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나이 많은 고령의 노동자들이 팬데믹 이후로부터 일을 더 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노동 참여율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좋아졌는데 영국은 참여율이 감소해서 임금도 상승하고 물가에 대한 압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고. 근데 이제 중앙은행은 뭐 하고 있냐? 중앙은행은 인플레를 잡겠다고 12회 연속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금리 발표 또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에서 0.25 또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대출 비용도 늘고 기업 소비자 지출 좀 짓누르는 결과로 이어질 텐데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국 기업 파산이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야, 금리 높으니까 야. 네. 지난달에 여기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기업 파산 부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증가해서 예. 와 40%나 늘었어요. 네. 부도 기업이 네. 최고 수준을 후회할 기록했다. 만하지 않습니까? 이민 이민 이민자 제한이 낳은 파급 효과. 그래서 요 그래프 보시면 네. 이게 영국에서 부도가 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이 지금 5월에 쏟아지고 있고 여기 그래프 색깔이 다른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강제 청산이냐, 뭐 법정 관리냐, 뭐 자발적 청산이냐 이런 건데 하여튼 망한 기업들 네, 숫자다. 어쨌든 부도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금리가 핵심입니다. 높으니까 못 견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기사를 보시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 영국 대기업도 부실 위험이 증가한다. 인솔벤시 리스크. 네, 근데 여기 larger UK companies. 영국 대기업. 네. 그 이 부제목을 보시면 브렉시트, 팬데믹, 물가,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조합이 회사를 강타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인플레이션 바이츠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걸 뜻하는가 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덮쳤다.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었다? 그러니까 저런 표현이 잘 쓰입니까?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을 어떻게 써요? 여기는 이제 좀 작년 기사긴 한데 완전 패닉이었어요. 작년부터. 이 기사는 작년 여름에 에너지 회사들이 그 이제 소규모 기업체 영세업자들한테 너네들 파산 위험 높으니까 전력 공급 안 하겠다고. 전기요금 우리 나중에 못 받는다. 네. 니네 먼저 문 닫을지 모르는데. 네. 그래서 일부 업체는 그냥 선불 내라. 한 1,600 정도 10,000파운드 선불 내라. 보증금 내라. 네. 그럼 전기 끊는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근데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체들이 일반적으로 가정보다 조금 더 길게 그 계약 기간이 있어요. 2,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이제 같은 가격에서 계약을 맺거든요. 네,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처럼 고정 가격으로 이렇게 월 하는. 45,000원에 전기 무제한 뭐 이런 건가 봐요.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이랑 계약을 못하면 상한선이 없는, 그러니까 실제 시장 가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기사도 보시면 그래서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작년에 천연가스가 마구 오를 때 그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공급업체들하고 최고가에 계약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올해 초부터 이제 천연가스 좀 가격이 떨어졌겠죠. 거의 뭐 하반기 대비해서 한 80%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최고가에 기록했는데 이거 다시 재계약하자. 우리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다 우리 망한다. 예. 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업체들은 야 우리 일부 에너지 미리 공급해놨어, 구입해놨어, 안 돼 이러고 있다 이런 기사고요. 에너지 서플라이어즈면 영국의 뭐 가스 회사나 전기 회사일 텐데 네. 그 친구들은 가스나 전기 만드는 원료 계약을 미리 해놨을 텐데 괜히 비싸게 해놨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 소비자들한테 비싸게 다시 계약하자고 한다. 아니죠. 그 작년 말에 작년 하반기 마구 오를 때 그 비싼 가격에 했는데 누가요? 누가? 그 공급업자와 업체들, 그 중소기업들 비싸게 전력을 받아 했는데. 쓰는 예, 했는데 예. 올 초 이후로부터 천연가스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음. 그러면 야 이렇게 가격 떨어진 걸 반영해서 다시 계약하자. 사쓰는 소비자 입장에서 네, 소비자 소비자가 계약 다시 하자고 한다. 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네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예. 네. 안 되지 근데 그건. 이미 해놨는데 그런 예. 얘기가. 이미 계약을 했으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낙장불입. 그 가격에 또 돈을 내고 하다 보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기업들이 또
파산되고 부도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 너무 힘들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그게 기사화가 된 겁니다. 네. 힘들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힘들어도 이게 하다 그 드링크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술. 아 네. 그래요? 이게 술값이 우리 올랐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말 있죠. 그 가격은 그대로인데 제품 크기나 수량 줄여가지고 네, 네.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 누리는. 근데 요즘에 영국에서 맥주 회사들이 맥주에 그런 못된 짓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했다가 이 맥주 회사들이 원자재 포장비 뭐 에너지 가격 상승하니까 알코올 도수를 좀 뺀 거예요. 그러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아 세금을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서 도수 네. 곱하기 거예요? 세율을 곱하니까. 네, 도수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해서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이 올라가요. 예. 근데 올해 8월에 이게 조금 더 강화가 돼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세금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맥주 업체들이 소비자한테 말을 안 하고 지금부터 조금씩 내린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내렸냐? 할 수가 있을까? 예.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스핏파이어 엠버 에일 여기 보시면 4.5%에서 4.2%로 0.3 알코올 도수를 줄였어요. 아하. 싱거워졌어요. 네, 근데 이랬을 때 주세는 43펜스인데 네. 도수를 줄이면 그랬더니 40펜스. 그 그러니까 정도 병당 수주라. 한 3펜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40원 정도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바로는 한 병, 뭐 한 캔당 2~3%의 절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모든 회사가 만약에 알코올 0.3%만 줄인다면 우리 돈으로 했을 때 한 4,100억 원 정도를 정부에 덜 낼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걸 공지가 없었다고요? 그 원래 도수는 되게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죠. 조그맣게라도 몇 도. 슬쩍 바꾸는 거죠 뭐. 슬쩍 그냥 바꾸고 제대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슬쩍 4.5에서 4.3. 그렇죠. 그쵸. 우리 과자 봉지 줄일 때 뭐 공시합니까? 그쵸. 여기 스노우 화이트님이 좀 선 작아진 넘었다고 것 같아. 하시는데 선 넘었어요. 선 넘었어. 근데 이게 영국에서 특히 더 자극적인 게 그 영국에선 펍이라고 하죠. 네. 그게 정말 영국인들의 그 소울이 담겼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맥주 양조장이 그 맥주를 직접 생산하면서 펍도 운영하고 이게 체인점도 있고 그다음 정말 제품으로 해서 생산해서 그 판매도 하고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런 구조라서 뭔가 대량 생산을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 좀 어느 정도 적당히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대량 생산이 아니면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여가지고 맥주 값을 오히려 올려야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 많이 파산했습니다. 그 에너지 가격 오르고 원자재 그것 때문에? 가격 오르면서 양조장 굉장히 많이 파산했어요. 요것도 노동자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맥주도? 예. 알겠습니다. 영국은 그래서 요즘 난리가 났다. 우리나라도 이제 급격하게 노동력 부족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나라로 이제 즉시 영국이 이제 이민 받아서 노동력을 해결하듯이 우리나라도 이민 받아서 노동력 해결할 텐데 네.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올 리는 없고 이제 우리랑 풍습도 다르고 이제 피부색도 다른 동남아시아나 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올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저는 그거는 불가피하다 이민을 아. 받는 거는 결국은 왜냐하면 노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한민족이 많이 나오면 좋지만 안 낳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인구는 외국도 이민을 좋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네. 불가피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드렛 일들 뭐 3D 업종 이런 거는 그런 분들이 와서 좀 하면 좋겠다. 아니 그런 분들이 꼭 3D 업종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 여기서 살면서 또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한국으로 왜 이민 와서 이걸 합니까? 그 나라에서 좋은 직업 얼마든지 있는데. 살다 보면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 3대쯤 살다 보면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럼요. 1대 2대는 와서 고생 좀 해라. 자, 어윤 소장님 나오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입장 바뀌면 그렇다니까요 그게. 네, 재밌는 외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안 대표님 예를 들면 제가 안 대표님 집에 가서 고마해. 이제 고마해.
예, 글로벌 라이브 이어가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